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중국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만영이라고 하고요. 운영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국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고요. 중국동에 이제 중국 1동부터 4동, 뭐 능동, 분자동이 관할 지역으로 있고, 저희는 뭐 이제 장애기능 특화기관으로 이제 어떤 발달장애 아동들 프로그램들이 좀 되게 많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여러 대상들이 위한 뭐 서비스도 뭐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2018년에 입사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일법인 내 이제 순환조직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이게 저는 이게 기존에는 저희 동일법인 내 다른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2018년에 8월 달에 이제 중국종합사회복지관에 오게 됐고, 뭐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전산 관련 업무를 그때 당시에는 운영계획팀은 아니었지만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업무를 하다가 보니 뭐 사실 이제 뭐 비영리아이트 지원센터, 뭐 테크숲 이런 것도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점점 뭔가 이제 해보다 보니 이제 이번에 이제 비영리아이트 지원센터에서 하는 네, 이런 마중물 지원 사업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협업하는 툴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GPT는 이제 비영리 IT 지원센터에서 이제 저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 기관 계정을 만들어서 그 직원들이 함께 쓰고 있고, 근데 그거 외에 이제 저희가 그룹웨어 쓰는 게 하나 있어서 그냥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그룹웨어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요 정도가 저희 지금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뭐 이제 뭐 단편적으로는 뭐 저희가 뭐 앱시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차량 운행 일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네, 와서는 뭔가 이제 공용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툴 자체가 없었거든요. 기존에 이제 뭐 엑셀, 워드 같은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들만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 협업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테크숲에서 처음에 썼던 그 G 스위트, 그러니까 지금은 워크스페이스인데, 그거를 도입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그걸 이제 도입하면서부터 이제 뭔가 회의할 때라던가, 혹은 어떤 뭐 문서 작업들을 할 때 조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작업할 수 있는 협업 툴을 먼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였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됐었던 것 같아요. 저항은 있었고요. 너무나 다행인 거는 기관장님이 그런 거에 대한 그 지지를 조금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냥 무대포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항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뭐 직원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워크스페이스의 여러 기능들을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그룹웨어, 그러니까 전자결제 시스템도 쓰고 있고,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 이걸 쓰면 되는데 왜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직원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직원들이 없지는 않죠. 네. 정확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동기를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지관이다 보니까 사업들을 실적들을 이제 취합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기존에는 그 복지종합 시스템, 그 옛날 말로는 진후정보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실적 관리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워크스페이스 통해 가지고 뭔가 이런 그 스프레드시트 형식의 실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넣는 것 자체가 노가다기도 하고, 뭐 나중에는 그걸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노가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확한 동기를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쌓아야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생긴다. 뭐 예를 들면 지금 AI 시대니까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쌓아야 된다. 뭐 기존의 뭐 복지종합 시스템 같은 경우로 하면 실적 취합은 가능하겠지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했었던 것 같고, 아직은 설명을 하고 나아가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좀 명확한 동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팬데믹 때는 사회복지관
전체가 약간 스톱 상태였잖아요.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 기관은 그때 이제 뭐 다양한 기관들이 뭐 저희처럼 한 데가 많기는 한데 온라인 형식의 어떤 이제 사업들을 조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생겼어요. 기관장님의 의도도 있었었고 저희 뭐 라인워커들의 필요성들도 있었었고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작업을 하는 그 특화팀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서비스 제공 1팀이라고 불리우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미디어 특화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특화 사업처럼 해오고 있고 물론 저희보다 잘하는 뭐 서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런 특화팀을 통해서 팬데믹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기술, 뭐 AI 관련된 기술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뭔가 좀 적용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지역 행사하면서 뭐 이렇게 같이 모집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퀴즈 대회 같은 것도 하고 뭐 복지관을 알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쓰는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반응은 반응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가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참여를 좀 쉽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연령층도 좀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초등생도 있고요, 막 어떻게 보면 성인들도 오고 막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복지관을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저희 이제 뭐 AI 관련된 이런 툴을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쓰고 있었던 거고 저희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계정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 접근성이 없었죠. 그러니까 본인들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유료 결제해서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무료 버전을 쓰다 보니 뭐 하루에 몇 번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관심이 없어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에 뭐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양질의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사업이어가지고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경험도를 많이 높여보자.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지 거부감이 줄어들 거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측면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GPT 말고 지금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는 스티비라는 뉴스레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홍보 매체 툴인데 그것도 이제 조금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양질의 이제 뉴스레터를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었다라는 두 가지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잘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GPTS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문서로 찾는 게 사실 힘들고 귀찮아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잘 뭔가 접근성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GPTS에 그냥 사실 다 올려놨어요. 그냥 PDF로 뭐 운영 규정, 업무 매뉴얼 뭐 이런 것들 다 올려놔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로그인 해가지고 사실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 했던 부분 이게 가장 저희가 지금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 뭐 사실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거나 회의록 같은 거 작성하는 거 사실 동일 양식으로 쓰는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도 사실 GPT 통해 가지고 조금 쉽게 작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다못해 뭐 문서 오탈 때라든가 너무 이제 세세한 쉬운 부분들도 다 이제 GPT 통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회의록도 지금 아까 뭐 GPT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플로바엑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 AI 통해 가지고 쉽게 업무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프로그램도 사실 이제 막 노래 만드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수노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이용자들도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걸 해볼 경험이 없잖아요. 뭐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 노래 같이 만들어 보니까 재밌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좀 하나하나 조금 작은 부분에서 AI를 계속 적용해 나가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있고요. 저희는 일단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나눠놨어요. 이게 프로젝트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공용 계정이다 보니까 개별화가 안 돼서
그냥 개별화 시켜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 친구가 이제 했었던 것들이 다 나오는 거고, 다른 폴더에 들어가면 뭐 이 친구가 해놨던 지침이라던가 뭐 지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네,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조금 개별을 해놨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놨어요. 뭐 데모역의 규칙이라던가 뭐 블로그 도우미, 운영 매뉴얼, 운영 가이드 등등 이런 식으로 조금 GPTS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그때그때 직원들이 좀 찾아볼 수 있게끔 뭐 이런 거죠. 뭐 직원 교육 지침이 있나요? 바로 물어볼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GPTS에서 그 기반으로 조금 바로 저희 지침이라던가 뭐 규정이라던가 매뉴얼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 좀 바로바로 답변해서 찾아볼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규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재무회계 규칙, 복지관 지침, 우리 저희 지자체 지침, 운영 지원 안내 뭐 이런 거 해놔가지고 여기서도 뭐 궁금한 것들 이제 좀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복지관이다 보니까 뭐 영수증 어떻게 처리해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면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뭐 10만 원 이상 구매 시 필요한 서류는 좀 물어보면 저희가 요 기반에서 바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거에 서투르거나 잘 모르는 직원들이 바로바로 그냥 예전에는 팀장님 어떻게 해요? 뭐 아니면 뭐 부장님 어떻게 해요?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그냥 GPT에서 찾아볼 수 있게끔 모든 매뉴얼을 그냥 다 넣어 놓은 거, 저희는 GPT 이런 식으로 지금 좀 활용하고 있고요. 뭐 블로그를 지금 저희가 꾸준하게 쓰고 있어요. 직원들이 블로그를 꾸준하게 쓰고 있는데, 뭐 블로그도 저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침을 좀 만들어 놔가지고 저희 이런 식으로 지침도 만들어 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뭐 SEO 최적화된 포스팅을 해야 된다, 뭐 단위가 포함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거죠. 그냥 이 지침을 통해 가지고 블로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뭐 주제는 뭐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이거에 맞게끔 그냥 쓰면 블로그 글이 써지는 거예요. 여기 예시니까 중장년 스마트폰 교실 안내가 주제고 날짜는 10월 1일 작년 기관 4층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이하. 뭐 그냥 뭐 원래 좀 더 간추려서 쓰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예시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쓰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블로그가 작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되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죠. 예전에는 이제 블로그 하나 쓰는 게 사실 직원들이 되게 업무 부담이었거든요. 이제 업무 외라고 생각을 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거를 뭐 쓰면 사실 뭐 예를 한 1, 2분 안에 그냥 정말 블로그 글이 그럴듯하게 나오니까 직원들이 조금만 투입해서 이제 조금만 이렇게 손보면 괜찮은 블로그 글이 나오고, 말씀하셨던 그 노트북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GPT보다는 제미나이인데 어쨌든 접근성이 더 좋다 보니까 저희가 워크스페이스 쓰고 있으니까 재미나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노트북 LM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고, 사실 그때 제가 사례 발표했을 때 저희가 향후 하겠다라는 부분이 그 챗봇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었던 거였어요. AI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 노트북 LM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몰랐었는데 그냥 다른 이제 툴을 통해서 지금은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노트북 LM 통해 가지고 챗봇을 만드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공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직 그 유튜브 보고 막 그냥 해보고 있기는 한데, 미리 알았으면 사실 이 LM을 통해서 그냥 되게 쉽게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조금 하나하나씩 해보고 있고, 기관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홍보, 뭐 후원,
뭐 자원봉사 이런 게 있었어 가지고 사실 예전에는 그런 주제의 위원회들만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AI랑 스마트 워커를 도입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중장기 목표를 기관마다 세우거든요. 이제 5개년치의 목표를 세우는데 그 5개년치의 목표 중에 하나가 디지털 복지관이 되자라는 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디지털 복지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고민에 빠졌었고, 뭐 디지털 기기로 많이 바꿔야 돼? 좋은 기기를 많이 바꿔야 돼?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디지털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하면 AI를 도입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기관에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좀 잘 쌓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파생이 됐고요. 그래서 그럼 이건 혼자 못한다. 위원회 만들어서 같이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결론이 지어진 거죠. 그래서 그 위원회가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2024년. 24년 1월부터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것들을 조금 학습을 해나갔고, 때마침 또 이제 비영리 IT 지원 센터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었고, 예, 조금 더 이제 날개를 달게 된 거죠. 예. 월 1회씩 만나요. 만나가지고 하는 목적은 사실 이 기관의 스마트워크랑 AI를 도입함에 있어서 사실 저 혼자 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모든 기관이 그렇겠지만 조력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공통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위원회를 만든 거고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기관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어요. 홍보도 있고, 뭐 ESG 경영을 저희가 실천을 하고 있어서 ESG를 실천하는 위원회도 있고, 아니면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개발위원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위원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AI랑 스마트워크를 기관에 도입하는 위원회이고요. 월 1회씩 모여가지고 기관에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학습하고 계속 적용을 해나가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는 그 차량일지 만들었었던 거, 그 앱시트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또 했었던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프레드시트 활용해 가지고 실적 데이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거. 이 정도가 그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학습하고 외부 교육 다녀오고 막 배웠었던 부분들을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좀 확산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 위원회가 이제 그래서 발표를 해요. 상반기에 했었던 부분들. 그래서 그 발표를 통해서 좀 직원들이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실적 관리 시스템이요. 이거 보면 뭐 이제 그 여러 사업들에 대한 그 뭐 실인원이라든가 연인원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구해보자라고 하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건데,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게 뭐 별거 아니어도 이렇게 함수들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하나에.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를 해보려면 사실 처음에는 막막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뭐 간단하게 맨날 뭐 썸이프 뭐 이 정도만 함수로 쓰다가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브이로그, 맥스로그 뭐 전혀 모르니까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GPT 통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함수 예시를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용해보고 또 안 되면 다시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찾아가는 거고요. 저희 스마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뭐 AI를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것들, 질문을 또 잘해야지 이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계속 질문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뭐 함수도 배워보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거 만드는 게 그러니까 GPT가 없었으면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뭐 책을 찾아보거나 이러면 사실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여러 가지 AI 툴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GPT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사회복지사들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8월부터 이걸 바로 적용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상반기 때 만들었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기존 시스템보다 물론 어색함은 있는데 뭐 이제 좀 적응을 해 나가면 훨씬 더 이제 좋지 않을까.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AI를 통해 가지고. 네, 저 앱시트 저희가 차량운행일지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데에서 한 거를 조금 모티브 삼아서 만든 거고요. 타고 오면 기존에는 저희가 종이로 썼거든요. 뭐 몇 킬로 탔다, 어디 갔다 왔다.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앱 시트를 해서 바로 제가 바로 이렇게 이제 차량 운행 일지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시를 PC 화면으로 드리면 뭐 주유했으면 주유 뭐 5만 원 넣었다 싶으면 5만 원 적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이 누르면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시스템 일지가 생성이 되는데 앱 시트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이쪽으로 모아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월별 대장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는 이용 대장 만든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앱 시트 통해 가지고 좀 편안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조금 해보고 있어요. 거부감 자체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이게 AI가 뭔가 이제 더 확대되면서 사실 요새 GPT 안 쓰는 직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예전에는 뭔가 새로운 거를 기술이 나오면 이거를 굳이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사실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고 안 쓰면 뒤처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써본 사람들의 뭔가 좋은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뭐 되게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뭔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게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회복지관이 뭐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 보수적인 기관들이 덜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변화할 수 없으니까 일단 조직 구성원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 하나는 그 총대를 매야 된다.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냥 혼자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우리 이거 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하나 둘씩은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사실 조금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원들을 이해시키는